자, 이번 시간 이제 그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입니다. 페이지는 114쪽. 자, 114쪽에 이제 그 문벌귀족인데 문벌귀족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문벌귀족은 뭐냐? 일단 고려가 만들어졌죠. 고려는 지방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런데 이들이 그 성종 때 가면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성종 6대 왕이죠. 그래서 이 성종 때 가면 이들이 이제 하나의 그 문벌을 형성을 해요. 문벌을 형성을 하면서 귀족화되죠. 이름하여 문벌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귀족은 성종 이후에 집권 세력이다. 자, 지방호족과 육두품 얘들은 그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이제 권력 맛을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문벌귀족이요, 집권을 하면서 어떤 나라든 집권 세력은 보수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 개혁적이었다가 자신들이 그 집권을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을 놓기 싫고 지켜야 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서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양거래 1번에 이제 문벌귀족 사회 성립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배경. 그 지방호족과 그 중간쯤에 신라 육두품. 아래 보시면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나오지요. 특징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여러 대에 걸쳐서 중앙에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는 가문. 그래서 가문 문벌을 형성을 했다. 그 아래 보시면 음서와 공음전.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에게 그 관리의 자식들이 그 무시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음전은 그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일종의 월급을 주지만 보너스를 더 주는 거예요. 땅으로. 그것이 공음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기득권 유지 방법은 그 아래 보시면 특히 왕실과 혼인관계. 이들은 자신들의 문벌, 다른 문벌, 그렇죠? 귀족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강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니 이들은 이제 왕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왕실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왕의 장인, 그래 왕의 외척 세력들이 되는 그런 귀족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배경 볼게요. 문벌귀족 간의 갈등. 그래서 문벌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이들끼리 싸워요. 누가 잘났네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왕실과 외척 가문이 된 세력도 싸우게 되죠. 그러면 그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깨끗한 관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지방 출신 세력하고 문벌귀족, 중앙 세력하고도 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겠죠. 이 갈등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자겸의 난인데 자, 이 이자겸은 그 할아버지가 이자연이에요. 그래서 이자연은 그 왕실의 계속 외척 가문. 그래서 이 경원 이씨 가문이 왕실과 대대로 혼인을 했던 외척 가문이에요. 그 이자겸은요, 그 인종, 예종, 고려 예종 때 딸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인종에게도 딸을 줘요. 그러니까 뭐 언니가 엄마가 됐고 그렇죠.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언니 근데 이제 엄마 인종은 장인이면서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그렇죠. 하여튼 꼬여 뭐 이렇게 꼬이는 데가 이제 고려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그 뭐냐 족보를 따진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못 따져요. 막 그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아니고 그 저번에 보시면 내 이모가 뭐 엄마가 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근친혼이 성행을 하는 것이 고려 초입니다. 고려 초. 자, 아무튼 이자겸의 난인데 이렇게 해서 그 인종 때 제일 부담을 느꼈던 세력은 이자겸이죠. 이 이자겸도 역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도 자신이 다 하기 때문에 인종이 어렸을 때 인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이자겸의 난 원인 외척인 이자겸의 권력 독점. 그래서 인종과 측근 세력이 이자겸을 축출하려고 했었다. 뭐 인종 때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자겸의 오른팔인 척준경이 있는데 척준경 싸움꾼이에요. 척준경. 그래서 오른팔. 그래서 이자겸이 척준경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실을 쳐라. 그래서 칩니다. 실제로 치고 인종은 그때 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요. 도망갔을 때 척준경이 갔을 때 인종이 없으니까 어떻게 에이 짜증나네. 그래서 궁을 불질러 버리고 궁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도망갔던 인종이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신진 관료 이 최사전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리가 척준경을 찾아가요. 그래서 척준경한테 얘기를 하죠. 너가 지금 이자겸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네가 어떨 것 같냐. 토사구팽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겸이 제일 먼저 치는 건 너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왕에게 입장을 바꾼다면 그럼 너한테 상을 내릴 거야. 그 왕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난 전달했어. 그러고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투항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너는 공신이다. 그래서 공신 칭호 받고 책봉 받고 상 다 받았는데 조금 있다 이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개혁 관리가 들어와서 이거는 예전에 이자겸의 난에 관련된 반역 세력인데 이렇게 살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제거하면서 끝나는 것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렇게 허무하죠.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이자겸의 난이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문벌 귀족의 병폐를 보여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이자겸의 난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인종과 측근 세력이 이자겸을 축출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니은번 과정에서 보시면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인종이 척준경을 포섭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아래 보시면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당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자겸은 이때 그 무엇을 18자 위왕설을 유포해요. 이 18자는 합하면 이시성이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포하면서 돌았던 것이 이자겸의 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 보면 중앙 지배층 간의 분열이 노출된 것이죠. 그렇죠? 이자겸의 난 엉망진창이었다. 그렇죠? 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9년 뒤에 묘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묘청. 그래서 이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역시 왕은 누구 때냐면 인종 때. 이 모든 사건은 다 인종 때 일어나요. 인종 때. 자, 인종 때 그 이자겸도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신하들의 문벌 귀족들의 그 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묘청이라는 사람이 인종을 찾아가요. 자, 인종을 찾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겸 때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왕권이 땅에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수도가 어디죠? 개경이에요. 이 개경이라는 이 수도가 지덕이 쇠해서 그렇다. 땅의 기운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수지리를 조금 아는데 돌아보니까 서경이라는 곳이 평양이 지금 땅의 기운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다시 고려를 재건하면 왕실의 권위도 높아지고 왕권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 묘청입니다. 인종이 듣지요. 그러니까 묘청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오. 어차피 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서경에서 궁도 짓고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인종이 그 군대도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군대도 어느 정도 있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 그렇죠? 그 수도 이전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개경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지금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궁 짓고 뭐 이상한데 수도가 옮긴대. 천도를 한대. 이거 일났네. 왜요?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죠? 땅값 지금 수도를 바꾸면 여기는 땅값 떨어지고 여기는 땅값 올라오는데 이거 반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개경 세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쫓아가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식이에요.
자, 요쪽은 이제 묘청이고요. 묘청이나 이제 정지상.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 문벌 귀족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고요. 자, 이쪽은 이제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식은 문관이에요. 문관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유교 사상 요런 거에 이제 있고 충효예 요런 거에 이제 있고 자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땅의 기운이 안 좋다. 그렇죠? 풍수지리적 사상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서경파, 개경파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인종을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천도하는 것이 맞냐? 인종이 이제 정치적 고립 상황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아니 난 모르는 일이야. 이 모르쇠로 일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얘들이 군대 성 짓고 군대 갖고 있는 것은 영모네. 그럼 내가 영모를 진압할게요. 그러니까 인종이 직접 그러시오 그러면서 군대를 띄워서 관군을 줍니다. 김부식에게 군사 지휘를 맡기고 주죠. 이게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이 관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당시에 그 서경 사람들 궁짓고 했던 묘청은 황당하죠. 그렇죠? 지금 군대가 나를 치러 온대요. 그것도 관군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도 군대 있으니까 우리도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난 것. 이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래요.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서경파는 칭제 건원을 주장을 했어요. 칭제 건원. 다시 얘기해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종을 황제로 떠받들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묘청 그 파는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대적인 사상.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황제를 자처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반대적인 입장이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역사의식에 있습니다. 자, 역사의식, 개경 세력은요. 그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신라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고 자, 이 서경파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자, 이 여진족이 있어요. 북방의 여진족이요. 이놈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북방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금이라는 나라로 고쳐요. 그래서 이 금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금나라가요. 이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하거든요. 4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관계를 수락해요. 그래서 금과 4대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 고려예요. 좀 어이가 없죠. 배우질 않아가지고 황당하긴 한데 바로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고려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쪼개져요. 여진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아니다. 여진은 섬겨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역사 의식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많이 얘기가 틀려져요. 자, 이 우리나라 고려는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라를 계승한 나라죠. 신라를 계승했어요. 조만한 나라에서 커졌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요만큼 커졌는데 자,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대국이 있죠. 대국. 우리는 소국이죠. 소국이 대국을 섬겨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금나라를 4대해야 된다라는 쪽이었고 자, 이 묘청파는 좀 얘기가 틀려지죠. 자, 무슨 소리?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원래 땅은 여기고 원래 지금 우리가 영토가 축소된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 태조 왕건도 북진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뭐냐? 요 땅을 수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여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땅인데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대적인 유교 사상, 진취적인 개혁 사상 이런 쪽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묘청과 정지상은 이 봐라 지금 고려 사회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왕권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뭐다? 집권 세력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 다 제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자, 페이지 114쪽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배경 인종이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을 이용해서 개혁을 추진했고요. 그 표가 나오죠.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체크 잘 해두시고. 자, 과정을 볼게요. 원인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천도는 실패 돌아가죠. 자, 묘청의 난 국호를 묘청이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국호를 대위 이제는 고려가 아닌 대위국이고 그리고 연호 천개 하늘이 열렸다. 거죠. 그래서 군대는 천견 충의군. 그래서 하늘의 군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군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김부식의 개경파가 서경파를 싹 다 정리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1년 만에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서경파도 당시 1년 동안 버텼다는 얘기가 되죠. 서경파도 굉장히 세가 강했었구나를 조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패.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의 공격으로 1년 만에 진압이 되었다. 자, 보시면 문벌규적의 정치 권력 독점에 대한 지방 세력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향을 하나 적어 놓읍시다. 영향. 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 첫 번째, 서경의 지위가 하락합니다. 자, 이제부터 서경의 지위가 하락되었다. 그러면 서경 중시했던 이 사상이 무로 갔다라는 거죠. 자, 시험과 관련된 거는 분사제도. 분사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전에 태조 때 태조 왕건이 수도를 개경에다 하고 중앙통치제도를 만들었었단 말이죠. 이것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걸 떼어가지고 개경에도 그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분사제도인데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건이 제2의 수도가 평양, 서경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 분사제도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삼경제. 아까 보셨죠? 삼경. 그래서 이제 수도가 이제 개경이고 그리고 서경, 남경 해서 세 개의 수도로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무신을 경시하는 무신 경시 풍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신 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숙문 천무로 이어지는 거죠. 숙문 천무 현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서경의 지위가 왜 하락이 됐냐라는 거죠. 보세요. 개경파 얘기예요. 진압했죠. 만약에 이 서경파 니들이 얘기한 거 있죠. 개경의 기운이 좋다. 그렇죠. 근데 기운이 나쁘다라고 격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땅의 기운이 좋은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니들이 맞다면 우리가 이기면 안 되지. 니들이 이겼어야지. 그렇죠. 아직도 개경의 기운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이 풍수질이라는 것은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서 서경의 지위가 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김부식 아까 문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종이 군대를 누구한테 줬어? 김부식한테 줬단 말이죠. 문관이 당시에 군사지휘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무식한 것들 역시 무식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배워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은 천박한 것들이야. 숙문 천무영상. 그래서 문을 중요시하고 무를 천시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페이지가 달라집니다. 115쪽이고요. 115쪽에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고려 전기에 문벌규족이 지금 부패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봤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칠판 깨끗하게 지우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제 10세기 발음 잘해야죠. 된 소리로 하면 안 돼요.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국제 정세는 어떻냐? 고려 초죠.
고려 초 북방에 이제 거란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송나라가 있었다는. 자, 송나라 같은 경우는요. 송나라는 그 이전에 그 당나라가 있었죠. 당나라 무너지고 그 이전에 또 수나라 있었고 수나라 무너지고 당나라 무너지고. 자, 송나라는 얘기합니다. 자, 이전 시대가 왜 이렇게 힘이 없었느냐? 그것은 뭐다? 무식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치주의를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숙문천무연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는 글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 당나라, 수나라 뭐였어요? 전쟁을 일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글자로 배우는 나라가 되자 문치주의를 표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정종 때 그렇죠? 정종 때 군사를 30만을 양성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방금 그 삼국시대 통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졌었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더욱더 그 군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고려는 강대국이에요. 군대는. 그렇죠? 나라의 영토는 작지만 얘들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거란은 고려와 관계가 안 좋죠. 고려도 거란이 관계가 안 좋아요. 거란은 송나라와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북방의 유목민은 항상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따뜻한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의 유목민은 항상 중원에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와 고려는 친해지죠. 고려는 그 송나라에게 군사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송나라는 고려에게 선진 문화를 전파해주는 이런 관계가 10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세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에서 만부교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란을 건드리고 그렇죠. 자, 이 거란은요 나라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그 부족의 힘이 커지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송과 선전포고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 뒤에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공격하면 송나라는 먹을 수 있겠는데 이놈들이 뒤에서 치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은 얘들부터 차분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이 거란의 1차 침입이에요. 자, 거란의 1차 침입. 자, 80만 대군이 넘어옵니다. 엄청난 수죠. 80만 대군이면. 그렇죠? 예전에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몰고 왔잖아요. 80만 대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군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손영이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소손영이 쳐들어온 다음에 이 압록강 근처에다 진을 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려에 얘기합니다. 예전에 니네가 북태조 왕건이 뭐 북진 정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땅 훔쳐간 거 있지. 그거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랑 놀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고려는 성종 때입니다. 이 성종 때 문벌귀족이 점차적으로 부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려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얘들이 80만 대군이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수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얘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자.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도 어쩔 수 없군요. 들어줍시다 하고 있을 때 잠깐 하면서 어차피 땅을 떼주고 얘들이 이 관계를 요구할 거라면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굽니까? 서희예요. 서희가 군대를 이끌고 뛰어가지요. 그래서 걔들이 지키고 있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서희가 백기를 꽂고 소선영에게 대화를 청합니다. 자, 독대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죠. 소선영이 어떻게 항복하려고 왔어? 자, 첫 번째 얘기를 하죠. 자, 페이지는 119쪽이에요. 119쪽. 119쪽 잠깐 피시고 사료가 나오죠. 이 사료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봅시다. 자, 너희 나라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그렇죠? 신라 땅에서 지금 태어나가지고 크게 영토가 됐으면 욕심을 그만 부려야 될 거 아니야. 어찌 이런 땅을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 귀찮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내놔라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건 그거고 자, 니들하고 이 대국, 소국이 말이야. 대국을 섬겨야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인사도 안 왔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보다 작은 나라 송나라를 섬기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배 타고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과 단교를 친교 관계를 끊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서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신라 땅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바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름이 고려라고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땅의 주인은 여기에 니들이 살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 땅이지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 지금 니네 본국 자체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니들이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니네를 대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인데 니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팍 죽었죠. 자, 두 번째. 무엇이었지? 송나라를 섬기는 게 니들하고 이 관계를 안 맺어? 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송나라, 고려라는 나라는 애초에 니들 거란족하고 친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니네가 나라를 만들고 그랬을 때 몇 번의 사신을 계속 보냈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니네가 정보력이 부족한 부족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야만조가. 그렇죠?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이쪽에 계속 사신을 보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신 가본 적 있어? 아니, 없는데. 그렇죠? 왜? 사신이 가다가 이쪽에도 살고 있는 누구? 여진족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한테 다 수탈당했다 이거죠. 게다가 우리 사신단은 얘들한테 죽기까지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이 못 돌아왔어요. 다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러니 니네한테 갈 수가 있겠어? 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다 뺏겼었다고 얘들한테. 한두 번인 줄 알아? 수십 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황해바다를 건너서 송나라하고 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들이 없다면 니들하고 놀지 왜 저기 가서 목숨 걸고 놀겠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진족이 없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니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소선영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한 방 두드려 맞았어요. 국제사회 이건 우리 명분이 안 서는데 그러고 있는데 위축돼 있는데 이 얘기를 얘기하죠. 여진족이 없다면 니네 나라를 섬길 것이다. 자, 거란은요. 애초에 쳐들어왔을 때 고려를 싹 다 없애고 자기 나라화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거란의 목표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송나라를 치는 거지 고려는 겁만 주러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모르겠고 요건 모르겠고 요 내용 그러면 니들이 여진족이 없다면 우리하고 와서 놀아줄 거야? 4대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4대 약속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알았어. 자, 갈게. 대신 니네 왕한테 직접 오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퇴각을 하죠.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 동네에 있었던 여진족을 싹 다 토벌해주고 갑니다.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서희, 이것이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단판인데요. 단판을 줘버렸죠. 자, 서희가 얘기합니다. 자, 그 여진족을 싹 다 토벌했어요. 자, 팔짱 끼고 지금 신나지요. 야, 다 토벌. 좋네. 아주 좋아. 라고 하는데 애들이 가요. 잠깐. 왜? 야, 여기에 여진족이 언제든지 할거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동네 있죠? 압록강 이쪽 동네 우리가 니들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교류를 하려면 우리의 지역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우리가 성을 몇 개 쌓아도 되겠냐? 쌓아. 그러고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강동육주라는 것이에요. 6개 주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강동육주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거란의 1차 침입. 그래서 우리 서희의 외교 단판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 119쪽에 보시면 서희의 외교 단판이 얘기가 나오죠. 성종 12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는데 소선영이 서희에게 말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으니. 그렇죠? 그 아랫줄을 또 그 두 번째 얘기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송을 섬겼기에 쳐들어왔다. 자, 그 단락의 두 번째 서희가 대답하기를. 그렇죠?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평양을 중요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아랫줄 또 두 번째 얘기죠.
압록강 안팎 역시 우리 경내인데 이게 여진이 그 중간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으로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침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소송이원 가가지고 지네 나라 왕한테 두드러 맞았겠지요. 그건 뭐 지들 팔자니까 됐고. 자, 이 기다렸던 거란 왕이 직접 와서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뻥이었죠. 계속 송나라하고 4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열받는데 약속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쳤는데 얘들이 약속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말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자, 거란의 2차 침입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국이 속을 치려면. 그래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명분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고려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강조의 정변. 이 강조는요, 당시에 그 고려의 목종이 있었거든요. 고려 왕이 목종인데 이 강조는 어디 이 서북면의 그 병마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지사잖아, 그렇죠? 도지사가 군대를 이끌고 왕실을 쳐들어가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을 했습니다. 현종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것이 이제 그 강조의 정변인데 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니까 거란에서 이거 됐다. 명분이 섰다라는 거죠. 직접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요. 거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4대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하의 나라가 지금 왕이 이 그 정치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왕이 지금 신하한테 제낌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명분도 없는 근본도 없는 왕이 출연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의 그 복수를 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그 선택한 그 소국의 왕이지 제후국의 그 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정치를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건방지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강조의 정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 성종은 그 고려 궁을 바로 그 장악을 해버립니다. 궁 자체를 그냥 별거 아니니까 싹 다 쓸어버리고 이때 현종을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현종이 없어요. 벌써 현종은 도망갔죠. 그 상황에서 성종이 고려 왕궁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 빨리 이 현상수배 내린 거죠. 현종 잡아와 그러고 있는데 이 거란국에서 직접 사신이 찾아오죠.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자 이쪽 동네 여진족이요 갑자기 성장을 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거란족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지휘관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성종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왕이. 그렇죠? 왕 잡아와 안 나타나. 이때 고려에서 사신이 당도합니다. 내가 우리 왕의 그 신하다라는 거죠. 신하 필요 없어. 빨리 니네 왕 데리고 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 왕께서 직접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조라는 건 뭐냐면 왕이 직접 가서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가서 4대 관계를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인사를 가겠다. 그게 친조인데 이 친조를 하겠다고 친조 약속에 친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걸 가지고 괜찮긴 한데 직접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긴 한데 근데 니들을 어떻게 믿어? 자기는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여진 막아야 돼. 그러면 저를 인질로 데리고 가세요. 나는 사신이잖아요. 그렇죠? 사신은 왕의 대리인이고 국제법상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인질로 데려가는 거랑 틀릴 게 없다. 성종이 명분이 쓰죠. 괜찮네. 그거 괜찮아. 그래. 너 나랑 집에 같이 가자. 근데 니네 왕이 직접 인사 온다고 그랬어.
아이 보세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의 대군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의 후퇴인데 자, 후퇴하는 그 거란족을요. 거란족이 이만큼이 후퇴를 했다면 집에 도착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중간에 양규 우리 고려의 장군 양규가 선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 퇴각하는 이 거란족의 후미를 치는 거예요. 후미를 계속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치고 그만큼 치고 그리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리해야지. 그럼 도망가죠. 산에 숨어요. 먼저 가서 이쪽에 있다가 또 이쪽에 오면 치고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 도망갔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퇴각한 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자, 거란이 올라가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안정화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왕은 인사 그런 거 없지요. 계속 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이 이것들은 진짜 안 되겠네. 3차 침입 쳐들어오는 거죠. 아주 지겹게 쳐들어오죠. 이때 그 10만 대군, 거란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장수는 소배합이고 이때 뛰어가서 고려의 장수 누구?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쳐부숴버렸지요. 이름하여 귀주대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거란족이 없어져 버려요. 박살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얘기죠. 자, 80만 명 왔죠? 40만 명 왔었어요. 그리고 왕궁이 함락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는 바보입니까? 군사력을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고려군은 20만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방에 무너뜨리죠. 그래서 귀주에서 그 가죽끈으로 그 강을 막아놓고 그리고 애들이 쫙 넘었을 때 탁 끊어가지고 남아있는 애들 싹 다 정리한 것이 귀주대첩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거란은 보세요. 거란은 약해졌어요. 자, 보세요. 거란이 80만 대군에서 40만으로 40만에서 10만. 요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컸었던 이 거란 놈들이요. 아까 누가 쳐들어오지? 여진이 쳐들어오잖아요. 여진이 성장을 해가지고 거란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진족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여진과 거란이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때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그 규모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80만, 40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 우리 고려는 얘들이 또 한 번 쳐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방비를 하자. 강감찬의 건의로 인해서 나성을 다시 축조합니다. 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경 왕실인데 아까 2차 침입 때 왕실 털렸잖아요. 그렇죠? 궁이 함락돼 버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벽도 낮고 그렇죠? 군사 배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 궁 탁 넘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왕궁을 높게 쌓고요. 그리고 나성은 그 벽을 탄탄히 해가지고 쫙 높이 해서 더 2중 3중으로 쌓아버리는 것이 나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성을 축조하는 것이 언제? 3차 침입 이후에요. 나성 축조를 하고요. 그리고 아예 천리를 쌓아버리자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는 거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렇게 해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란 애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또 여진족들이 커진단 말이죠. 얘들 방비하기에 장성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은 아시죠?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둥그래가지고 거기서 활 막 쏘고 애들 거기서 사다리 타고 막 올라오는 그 성이 있죠. 성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허벌판에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근데 이 성과 그 성을 벽으로 이어버리는 것이 장성입니다. 그것이 천리장성이.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 3차 침입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책으로 가볼게요. 115쪽 양거로 1번 거란의 침입과 격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 됐고요. 자, 과정에서 체크를 하셔야죠. 1차 침입.
거란이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다 받고 과정 소송이 쳐들어오고 서희가 외교 담판 체크하시고 강동 6주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자, 2차 침입 약속을 안 지키니까 쳐들어오죠. 배경은 뭐예요? 강조의 정변.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과정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양규의 선전 체크하시고 강화 고려왕의 친조 약속 안 지키지요. 그렇죠. 3차 침입 역시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과정 두 번째 소배합이 쳐들어와요. 몇 명? 10만. 광감천이 귀주에서 20만 대군으로 싹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아래 표 아래에 동그라미 4번이 나오는데 국방 강화책 뭐예요? 나성을 축조하고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거. 자, 이제 잠깐 동북아시아의 평화시대가 와요. 잠깐의 평화시대가 오고 왜? 거란은요. 흐지부지 뭐 약해졌어요. 그렇죠? 누가 강자로 급부상합니까? 여진족이 강자로 갑자기 급부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진족이 이제부터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공부할 겁니다.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방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란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성장을 했어요? 여진이 성장을 했죠. 거란은 지금 3차 침입에서 두드러 맞았고 저 위로 쫓겨갑니다. 그 여진 애들이 갑자기 커버렸어요. 그렇죠? 여진 애들이 고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이! 형으로 맺어! 나 형으로 섬겨!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어이가 없죠. 아이고 이제는 하다 여진 애들이 쳐들어와. 아이고 내가 가서 손을 보고 올게요. 누구? 윤관입니다. 윤관이 여진족을 상대로 뛰어 올라가서 한판 전쟁을 펼치는데 깨져요. 몰랐죠. 한번 깨집니다. 그래서 이때 깨지고 나서 여진족이 봤지? 이제 길을 터 100개 딱 꽂죠. 그리고 항복했는데 여진족아 잘 들어봐. 니들 예전에 우리가 니들 왜 무시했냐면 니들이 그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 빌빌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강대국이구나. 그래서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좀 보여달라라는 거죠.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우리가 거란과 전쟁을 3차례나 하면서 우리 군대가 싹 다 없어. 그럼 지금 우리가 빈집인데 니들이 그 대국이면서 빈집을 그냥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면 이거는 대국으로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항복을 했으니까 우리 왕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할게. 이 상황을. 그리고 니들을 다 그 섬기는 그렇죠? 그 형식을 다 갖춰놓고 항복을 하기 위한 형식을 갖춰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 좀 달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해봐. 그래서 윤관이 다시 옵니다. 왕에게 직접 얘기해요. 내가 가서 깨졌다. 이런 쳐죽일 막 신하들이 난리가 나겠죠. 죽여라 막 그런데 잠깐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나는 얘들의 빈틈을 알고 있다. 약점을 알고 있다. 여기 여진하고 싸워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딱 한 번 기회를 달라. 나는 어차피 패전지장으로서 그러니까 패배한 장소로서 할 말은 없지만 얘들 정리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겠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갔다 와. 그리고 왕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얘들의 약점을 아니까 이제 신기군, 항마군, 신도군 이렇게 해서 3개의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기병, 승병, 보병을 만들어서 3개의 부대로 치면 얘들은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별무반이에요. 그러니까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을 합니다. 왕이 직접 그래 좋소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만듭니다. 훈련을 미친 듯이 시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여진족이 야 이제 다 준비됐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칼질을 하기 시작하죠. 막 그러면서 왜 이래 싹 했는데 별무반이 가서 싹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여진족이 그냥 약점 빈틈만 막 공격을 하니까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아이 그만해 아이 형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관이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이 어디 와가지고 지금 형행세야? 예전에 몰라? 고려 발에 있지요. 그렇죠? 고려가 니들
니들 그 조상을 지배했었어. 여진족은요. 조상이 말갈족이에요. 그러니까 말갈족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렇죠. 이것이 언제였어요? 발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배했는데 말이야. 우리가 지배했던 니들 지배했던 사람들이 니들이 지금 조금 컸다고 와가지고 까불어 이거 혼날라고 싹 다 멸족을 시켜버리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죠. 안 되겠어. 니들 예전에 불쌍해서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아예 이제 여기에다 성을 쌓을 거야. 이름하여 뭡니까? 동북구성이죠. 동북구성 쌓을 거니까 저리 가!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진 토벌해버리죠. 여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고려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때는 지나서 이제 이 동북구성 예종 때 동북구성을 설치하는데 이 동북구성 예종 때 조금 있으면 인종이잖아요. 그 문벌귀족이 부패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세금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정쟁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방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9개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진족이 자꾸 이제 막 와요. 여진족이 와서 형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이 성이 너무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낮춰주세요. 여진족이 아주 착하게 막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방비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여진족이 요 성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성이 너무 높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다시는 안 쳐들어갈게요. 거기 잠깐 일로 와봐. 사인해 그러면 뭐라고 사인해? 다시는 안 쳐들어올게요. 그렇지. 그런 조건 하에 동북구성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우리 이 사관에서 딱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의 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북구성도 반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책을 한번 볼까요? 자, 115쪽에 양괄이 2번에 여진정벌과 구성 개척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배경 12세기 초 완颜부의 주장 여진족을 통합하고 고려와 충돌하죠. 그 아랫줄에. 그렇죠? 그래서 윤관이 이때 패배해요. 자, 동그라미 2번 여진정벌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맨 끝에 보면 별무반을 편성하죠.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 칩니다. 그 아래 보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동북구성의 반환. 이 여진의 계속된 침략으로 방어가 어렵고 여진의 조공 약속으로 1년 만에 돌려주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여진과의 관계였어요. 자, 시기는 흘러서요. 이 여진족은 강한 부족장이 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골타라고 하는 놈인데 이 사람이 여진 부족을 통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 옆에 있었던 거란족을 싹 다 정벌해버려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고칩니다. 자, 드디어 금이라는 나라가 출현한 거예요. 자, 이 금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금 이따 송을 쳐야죠. 송과 전쟁 과정에 누가 걸려요? 고려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금나라가 얘기합니다. 어이 고려, 이제 와봐. 자, 4대 관계야. 라고 얘기하죠. 방금까지 깨졌던 놈들이 그렇죠. 여기에서 형 그랬던 놈들이 지금 와서 4대 관계를 요구해요. 고려가 여기에서 이놈 자식들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만 당시의 국내 상황은 문벌 귀족이 부패하고 있었고 당시의 인종의 장인이었던 이자겸이 정치를 할 때요. 이자겸은 여기에서 보자. 금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내가 남는 게 뭐지? 없어요. 그렇죠? 이겨도 본전이고 지게 되면 덤볐다고 하니까 우리 그 가문을 멸할 거 아니야. 남는 게 없네. 오히려 손해네. 자, 얘들이 원하는 게 뭐였다고? 군신관계. 그렇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이가 없이 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4대 관계가 수락되는 것이 이 이자겸 때입니다. 이자겸 때 군신관계를 수락하고 이때 바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115쪽. 자, 동그라미 4번이죠. 금을 건국해요. 여진은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국호를 금이라고 고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시면 군신관계에 수립되죠. 화살표 그 두 번째 줄. 금의 요구를 수용해서 군신관계를 체결했으니 누가요? 이자겸이라는 놈이. 그렇죠? 엉망진창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나라와 4대 관계를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쭉쭉 한번 봐 보시고요. 121쪽 한번 볼까요? 121쪽. 문제를 하나 보고 갑시다. 문제. 자, 2번 문제. 고려 시대 실시한 다음 정책 중 같은 왕이 실시한 것, 같은 왕. 자, 가번 볼게요. 백관의 공복제정, 색을 입혔어요. 광종이죠. 광종. 자, 나번 노비완천법 성종이죠. 자, 다번 사심관제도 태조. 라번 노비환건법 광종. 마번 과거제 광종. 그럼 광종이 3개 나오죠. 가라 마.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넘어가시고요. 자, 123쪽에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오른 것. 자, 지금 내용을 볼게요. 신이 오랑캐에 패한 것은 패배했대요. 자, 그들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다. 기병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에 왕의 건의에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아랫줄 보니까 신기군. 그 아랫줄의 오른쪽 보니까 모두 신보군. 맨 아랫줄 보니까 항마군으로 별무반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별무반을 만들었으니 여진대비죠. 윤관의 별무반. 동그라미 1번. 압록강 동쪽에 강독 6줄 확보하는 결과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서희의 외교 담판. 자, 두 번째.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 홍건적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죠? 한참 뒤입니다. 고려 말. 자, 동그라미 3번. 처인성에서 몽고 장수 살리타를 물리쳤다. 이것도 몽골의 2차 침입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니까 시기가 안 맞겠지. 자, 동그라미 4번에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4번이 정답인데 자, 보세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자, 여기하고 여기. 강동 6주가 어디예요? 여기가 강동 6주예요. 동북 구성 어디예요? 동북 구성 여기예요. 위치를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 이름을 헷갈려. 자, 이게 거란이고요. 이게 여진이에요. 항상 거란, 여진을 계속 이렇게 쓰니까 이제 눈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그렇죠?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이건 알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거란 1차 침입의 결과로 동북 구성을 쌓았다. 진짜 헷갈리거든요. 자, 보세요. 강동 6주죠. 여기에 강이 하나 흘려요. 무슨 강? 압록강. 압록강 동쪽에 6개. 강동 6주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4등분하면요. 북쪽에 있는 9개. 동북구성. 그러니까 거란, 여진, 강동 6주, 동북구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요. 자, 좋습니다. 124쪽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우리 이제 124쪽에 무신정권은 조금 쉬었다 갑시다.